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은 11월 7일 목요일이고요. 자, 월가 테슬라 국제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었죠? FOMC 금리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죠. 예상대로 25bp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장은요. 다우는 땡땡이네요. 0.00% 2분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51, S&P 500은 플러스 0.74,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35. 어제는 러셀이 그렇게 많이 가더니 하루 만에 다 반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나깨나 작게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FOMC, 그다음 파월의 인터뷰였는데요. 뭐 25bp를 무난하게 예상했기 때문에 25bp가 나오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터뷰 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야,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특별히 파월을 향해서 트럼프가 당신을 해임할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해임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트럼프가 여러분, 제가 지금 혓바늘이 좀 심하게 나서 발음이 좀 꼬여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파월이 저는 또 파월이 이렇게 용감한 모습 처음 보네요. 물러나지 않겠다. 여러분, 파월이 변호사 출신인 거 알죠? 법적으로도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역시 우리 파월. 자, 말년을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 3인방이 지금 후보에 오른 거 아시죠? 일단 자넷 옐런은 스스로 물러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C 위원장인 갠슬러, 거의 암호화폐 시장의 저승사자라고 그러잖아요. 물러나야겠죠.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세 번째가 파월이거든요. 파월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FOMC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되게 좀 관망세를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큰 변동폭의 모습은 없었다. 채권 시장은 조금 흔들렸는데 주식시장은 뭐 그냥 꾸준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었습니다. 자, 종목 몇 가지 좀 전해드릴 텐데요. 울프스피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폭락폭이 너무 컸습니다. 39.24%. 와우.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7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예상치를 밑도는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억 9,470만 달러로 전문가 예상치인 2억 6천만 달러로 훌쩍 밑돌았고 앞자리가 2가 1이 이거는 좀 심하죠. EPS도 0.91달러였는데 사실 예상치는 1.땡땡이었거든요. EPS도 미스했고 레베뉴도 미스하니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기에 8,710만 달러의 구조조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분기에도 공장의 건설과 확장 등을 통해 1억 7,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번 분기 손실로 3억 6,200만 달러에서 4억 1,100만 달러, 매출은 1억 6천만에서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아쉬운 가이던스의 주가가 근데 40% 가까이 빠진다. 이거 좀 심하죠. 미국 주식이 사실 좀 그래요. 오를 때도 몇백 프로 오르지만 또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지니까. 자, 일론 머스크는 정말 남는 장사 잘합니다. 테슬라가 또 오늘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파란색 보이시죠? 자, 테슬라 오늘 몇 프로 갔나? 2.96%가 갔습니다. 지금 트럼프 선거에 1,840억 썼는데요. 하루 만에 7조를 벌었답니다. 참 정말 내 친구, 일론은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네. 자,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을 계속 과시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연일 상승됐는데요. 테슬라가 초반에 좀 살짝 밀렸지만 다 받아내고 올렸습니다. 이에 테슬라 지분의 약 2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의 재산도 전날 대비 무려 7조 6,175억 7조 55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와우. 보시다시피 2.90에서 296 거의 300불 이제 돌파 직전에 있죠. 네. 이제 올해 연중 주가 수익률은 19.5%. 여러분 아시죠? 올 전반기 때 테슬라 주식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만회해서
지금 19.5%로 훌쩍 뛰었고요. 테슬라 주가는 전날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하루 새 14.75% 급등한 데 이어 오늘까지 합치면은 거의 이제 20% 정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쵸?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미주노래 원아월 기법으로 테슬라를 빵 들어가서 이틀 만에 이런 20%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 공부방으로 오세요. 아셨죠? 자, 머스크는 전날 X에 자신이 세면대를 들고 있는 사진을 백악관을 배경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게시를 했죠. 지난번 트위터 인수할 때도 트위터에 그 막 세면대 갖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 머스크가 세면대를 들고 있는 사진은 2022년 10월 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로비에서 찍은 사진인데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 진입증에 세면대를 안으로 라고 쓰면서 자신이 회사를 장악했음을 알린 바가 있지요.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는 그 백악관을 배경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올리면서도 세면대를 안으로라고 썼는데 이제 백악관에서 업무를 볼 예정임을 부각한 겁니다. 와우. 혁신위원회 위원장 맡기로 했잖아요. 자, 머스크는 이어 자신이 트럼프 당선인 그의 일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서 올리고 계시기도 했는데 이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가 전날 부대 전체라는 설명을 따라 X에 올린 사진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그의 아들과 딸, 손주들이 함께 찍은 겁니다. 이 사진에는 트럼프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머스크와 그가 안고 있는 아들 X뿐이며 머스크와 트럼프 가문의 밀착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야, 이거 뭐 누가 보면은 여기 일론 여기 있네. 아들 X. 누가 보면은 트럼프 사위인 줄 알겠네. 그렇죠? 이야, 네, 여기 대한 평가는 안 하겠어. 트럼프 사인 적인데 이름을 아예 그냥 트럼프로 바꾸지 그러네. 아, 참말로. 야, 이렇게까지 되나? 참 대박이네. 그쵸? 응? 자, 트럼프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에 재집권하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왔죠.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팩, 아메리카 팩을 직접 설립해 운영했고요. 공화당 상하와 후보 지원을 포함해 최소 1억 3,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월가 투자사인 퓨처펀드의 매니징 파트너 게리 볼렉은 이번 테슬라 주가 강세에 관해서는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선거 승리로 머스크가 50개의 다른 주 규정 대신에 단일한 자율주행 표준 채택을 가속할 수 있는 효율성 차르 정책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는 그 효율위원회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자, CNBC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가 혐오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월스트리트는 테슬라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테슬라는 계속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와, 보이시죠? 강력한 저항선을 뚫어버리더니 참 테슬라 주봉 한번 볼까요? 완전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모습. 근데 꼭 머스크가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머스크의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비안 윌슨이라고 아시죠? 트랜스젠더 딸이죠. 미국을 떠나겠다라고 그것도 스레드는 뭔지 아시죠? 또 저커버그가 만든 메타가 만든 거기에 올렸습니다. 아빠 마음이 좀 어떨까? 자, 일단 좀 들여다볼까요? 비비안 제나 윌슨은 소셜미디어 트레드에 올린 글에서 이제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CEO의 트랜스젠더 딸인 비비안 윌슨은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나는 다른 나라에서 살 거다. 뭐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지만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과 도저히 난 여기서 살 수 없다. 사실 근데 비비안 윌슨이 미국을 떠나기로 한 게 단지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문제였다면 4년은 참을 수 있겠죠. 자, 그녀가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한 표를 줬다는 사실이 윌슨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레드에 올린 글에서 지금부터 4년 후가 되면 트럼프는 사라지겠지만 트럼프를 찍어준 수많은 미국인들은 그대로 여전히 있을 것이다. 어디에도 가지 않고 미국에 있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비비안 윌슨은 심정을 전했죠.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지지하고 격려하는 댓글과 다른 곳이 항상 더 푸른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댓글 등 다양한 반응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작가 저스틴 머스크와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큰딸인 비비안 윌슨은 트랜스젠더가 되면서 아버지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고 말았죠. 일론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아들인 비비안 윌슨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트랜스젠더가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본인이 정기에서도 밝혔죠. 캘리포니아주의 극단적인 진보 일변도 정책으로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일론은 민주당과 캘리포니아를 매우 혐오하며 보수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도와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되며 민주당에 매우 큰 패배를 안겼지요. 비비안 윌슨은 아버지 머스크가 자신의 성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이자 연쇄적인 간통범, 와우,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간통범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요. 윌터 아이작슨의 전기에 따르면 비비안 윌슨은 지난 2022년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비비안 윌슨은 대체로 대중의 주목을 피해왔지만 주목받는 아버지의 행동에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딸인 비비안 윌슨의 미국을 떠나겠다는 선언에 아버지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이뻤는지 한번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정말 이뻤죠. 아빠의 품에서 정말 사랑받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여성의 삶으로 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자, 다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선택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협력하겠다. 그리고 해리스도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글을 남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 참패, 대통령 선거 참패뿐만 아니라 상원도 뺏기고 하원도 뺏기고 완전히 참패한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심각한 자기 반성 및 니 탓 내 탓하는 그런 분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원래 이제 정치인들은 그래요. 이기면 다 하나가 되고 이제 지면은 4분 5위로 다 좀 그렇게 되죠. 자, 시티그룹 미국 증시 랠리에 앞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연말까지 이어질 미국 증시 랠리에 대해서 유연하게 올라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의 상승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좀 잡혀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 좀 구체적인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조금 차치하고라도요.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 그리고 오늘 금리 25bp 인하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이민을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 검색이 5,000회 이상이 늘었답니다. 캐나다 이민. 미국에서 캐나다 가까우니까 바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지. 자꾸 떠나려고 그러나. 지금 오늘 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월의 인터뷰도 사실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얘기는 똑같은 말 맨날 했어요. 똑같은 얘기.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용을 책임져야 된다. 똑같이 했는데 기자들의 관심은 그렇죠. 정치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파월이 정말 여우처럼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우리다 라면서 딱 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딱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당신을 자르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야, 모든 것이 지금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장이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잘못된 종목을 선정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장이거든요. 자, 올해 마지막 공부방 지원입니다. 우주 6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왜 굉장히 많은 우리 수강생들이 미주노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장이 나빠도 돈을 벌고요. 장이 좋으면 돈을 더 법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법대로만. 그리고 미주노의 기법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이 공부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